안녕하세요. 소자는 맘에 찔더니 수요일 다시 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율이가 제목 읽어줄래? 기업도 가게도 달러 모으기. 국내 외화 예금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대. 외화 예금이라는 게 뭐냐면 국내인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달러이기는 하지. 그러면 왜 외화를 많이 보유하려고 할까? 우리나라 예전에 한번 신문에서 나왔었던 건데 외환 위기라는 거 한번 나왔었거든? 외환 위기가 뭐가 없어져서 나율이? 돈이 없어져서. 달러가 우리나라에 달러가 있었다가 외국인들이 외국이 다 가져간. 그래 맞아. 투자자들이 회수를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빌려줬던 돈을 회수해가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진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기가 맞았었던 게 바로 외환 위기였어. 그 신문 했잖아요. 그래서 IMF로부터 돈을 빌렸었고 그리고 IMF로 빌린 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모으기를 해서 다시 갚았다라고 얘기했었었지. 그 이후로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외화를 많이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 환율 상승이라고 나오는데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로 기업이나 가정에서 달러를 예금 상태로 보관하는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대. 환율 상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1달러, 외국 1달러와 우리나라의 돈 1원가의 가치가 똑같다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1달러가 지금으로서는 한 1180원, 119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달러가 쉽게 1,000원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달러를 우리가 바꾸려면 1,500원을 줘야 된대. 이전에는 1달러짜리를 바꾸려면 1,000원을 줬으면 됐는데 1달러를 바꾸려면 갑자기 1,500원을 줘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해. 왜냐하면 1달러 때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돈이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를 바꾸는데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기업이나 가정에서 달러를 예금 상태로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많아졌다라는 거야. 수출 기업이 수출을 하고 외국 돈을 받지. 외국에다가 물건을 팔면 외국 돈을 주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와서 다시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서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또 돈 줄 다른 업체에다 돈도 줘야 되고 뭐 건물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재료도 다시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 그런데 이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받아와 갖고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냥 보유를 하고 있대. 자꾸 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걸까? 또 개인 투자자들 이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했지. 인플레이션에 물가가 올라가는 그 우려가 커지면서 비교적 안전한 달러를 쌓아둔대. 그리고 또 뭘 쌓아둔다 그랬어? 달러 말고?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불안정하면 안전자산인 금? 그래 맞아. 금을 쌓아둔다. 금을 산다 했지. 금이나 달러 같은 거를 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소율이가 1달러를 갖고 있어. 나율이가 1,000원을 줘야 소율이가 1달러를 바꿔줄 거야.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상승했대. 그래서 나율이가 1,500원을 줘야 소율이는 1달러를 줄 거야. 이게 바로 환율이 상승했다고 하는 거야. 1달러를 예전에 바꿀 때에는 1,000원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 바꾸니까 어때? 1,500원을 받았어. 그러면 지금처럼 환율이 자꾸 올라갈 때는 소율이는 그거로 들어오는 족족이 다 원화, 우리나라 돈을 다 바꾸겠어? 아니면 달러를 좀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비싸게 바꾸겠어? 더 비싸게? 그래, 더 비싸게 바꾸겠지. 그렇기 위해서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IMF 외환위기 때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 했었었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은행에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고 은행에 달러가 많다라는 건 시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대.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환율이라고 나오는데 환율이라는 게 뭘까? 환율은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을 바꿀 때 비율. 맞아.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환율이 1,000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게 기축통화라고 했지. 미국 달러가 기준이야. 미국 달러 1달러와 우리나라 1,000원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1달러와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500원이 더 필요해. 1,500원과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만큼 돈을 우리나라가 더 많이 줘야 1달러와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반대야. 환율이 하락했어요 라고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돈을 1달러와 바꿀 때 더 적은 돈으로 1달러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이었던 게 900원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더 적은 돈으로 1달러와 똑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상승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헷갈리지?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돈이 더 많이 줘야지 달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달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환율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거.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1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준다라는 건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값어치가 없어졌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1달러로 바꿀 때 우리나라의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돈이 그만큼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이게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환율과 원화의 가치가. 환율이 높아졌대. 그러면 뭘 하는 사람들은 더 좋아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회사, 기업들은 좋아졌겠지. 1,000달러어치를 팔았어. 그래서 외국에서 1,000달러를 받아왔어. 물건을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돈을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으로 바꿨을 때 100만 원이 돼.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높아졌다. 1,500원이 된 거야. 우리나라에 이 1,000달러를 가지고 와서 1,500원, 1달러에 1,500원인 걸로 바꾸게 되면 얼마가 돼? 150만 원이 돼. 그러면 더 나는 똑같은 양을 팔고 돈을 똑같이 1,000달러를 받아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됐네? 돈이 훨씬 늘어났지? 그러면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선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우리나라에 어떤 투자가가 1,000달러를 갖고 와서 1,000달러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면 주식을 사려면 그거를 한국 돈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1달러가 1,000원 할 때는 바꿔가지고 100만 원만큼 우리 주식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었어. 근데 갑자기 환율이 높아졌대. 1달러가 1,500원이 된 거야.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000달러를 주면서 돈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예전에는 100만 원을 줄 걸 이번에 150만 원을 줬어. 그럼 150만 원어치 더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외국인 입장으로서는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 잘 이해가 안 가? 네. 맞아.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소율이가 외국인이야. 한국에 와서 1,000달러를 갖고 왔어. 내 돈 1,000달러가 있어요. 나 삼성전자 주식을 살래요. 이러고 갖고 온 거야.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돈을 바꿔줬어. 옛날에 1달러 했었을 때 1,000원이었었더라면 한국에서는 너에게 1,000달러로 주면 100만 원을 줄 거야. 그럼 넌 1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어. 그치? 그런데 환율이 상승했대. 높아졌대. 1달러가 1,500원이 된 거야. 우리나라 돈 1,500원이 됐어. 그러면 네가 1,000달러를 갖고 왔었을 때 한국에서 돈을 바꾸면 150만 원이 된 거야. 그러면 아까는 1,000원이었었을 때는 1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걸 지금은 15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소율이 입장에서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좋아진 거야. 좋아진 거야. 더 많이 살 수 있게 됐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율이 높아지면 좋은 거야. 또 비슷하게 여행을 온 사람들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여행 온 사람. 우리나라에 왔으면 돈 바꿨어야 되지?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려면 바꿀 때 아까랑 똑같아. 1,000원일 때 1,000달러를 갖고 와서 1,000원일 때 바꾸면 100만 원. 1,50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을 때 바꾸면 150만 원이야. 그럼 어떤 게 더 좋겠어? 150만 원. 150만 원이 당연히 좋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도 환율이 높았을 때 오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일단 수출하는 사람들이, 수출 업체가 좋고,
우리나라에 돈을 송금하는 사람도 좋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좋고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외국인도 좋다 이 소리야. 알겠어? 그러면 간단히 자기가 알게 된 거 하나씩만. 나유리. 환율이 높아지긴 수출하는 사람이 좋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 수출하는 기업이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다유리는 1달러를 사려면 1,000원을 주는데 이제 1달러를 사려면 1,5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 이거는 계산하기 편하게 예를 들은 거지. 지금은 1달러가 약 1,180원, 1,190원, 1,200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자, 소율이는? 은행에서 달러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 외환위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엄청 어려웠었지. 외환위기를 겪어서 달러를 대비해서 모으고 있어. 맞아. 대비해서 우리는 늘 달러 보유량을 넉넉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 아까 수출업체에서 좋다고 했잖아. 수출업체에서 똑같은 양을 팔았는데 환율이 높으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했지. 그거가 바로 환차익이라고 해.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물건을 더 많이 파는 것도 아닌데 환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냥 정말로 거저면 거저 들어오는 돈이지. 이걸 바로 환차익이라고 한다는 것도 한번 알아뒀으면 좋겠어. 환율과 원화의 상승 가치,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 너네들 진짜 많이 헷갈리고 이거 어른도 헷갈리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이 원리를 알면 언젠가 그렇구나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야.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박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